마곡 길량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도 높고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일부 분들이 제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도 드리고 무엇보다 청와대 용산 이전의 진짜 본질적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용산 이전은 천도입니다. 천도. 그러니까 용산 이전이 아니라 용산 천도라니까요. 수도를 옮기는 것과 사실상 비슷한 것이다.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경인일보 이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들 청와대 용산 이전은 정치적 천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수위 한 관계자는 지금 청와대가 들어서 있는 터가 조선 천도 이후 1394년 태조 이성계가 한양 천도한 이래 조선시대 왕이든 해방 이후 대통령이든 대개 그 근방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 터가 조선 천도 이후 한양 사대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용산으로 가면 사대문 밖으로 600년 만에 나가는 거라고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협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들은 용산으로 청와대가 가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정치적 천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청와대 용산 이전을 용산 천도라고 주장하는 건 작게 보면 도시개발 관점에서 왜냐하면 서울시 도시개발 구조 기본 틀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넓게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입지 자체가 바뀌어버릴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청와대 용산 이전은 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산 땅이라는 데가요. 이게 보통 땅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전체에서 거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 한가운데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대통령 집무실이 보통 시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안보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 수백만 평에 개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 두 개 때문에 서울시 도시 개발의 기본 틀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이든지 경기도든지 이런 발전축 같은 게 계획돼 있어요. 사실은 서울의 도시개발의 기본 구조 발전축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인천이나 경기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광화문 도심은 기존의 청와대에다가 정부종합청사, 주한미 대사관 등 안보시설, 그 다음에 경복궁, 종묘 등 문화유산이 많아가지고 이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곳이거든요. 원래 이 문제 때문에 용산을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광화문 도심에서 3, 4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광화문 도심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고층 고밀도 개발을 용산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2006년부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계획이었어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와버리면 여기 이제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 얘기는 뭐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 광화문, 용산 이 일대, 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 수도 서울의 위상을 가질 만하게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좀 이제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 서울 시내 한가운데가 공동화 현상, 공동화 비게 된다고 텅 비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청와대 용산 이전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 공간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천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울 시내라는 땅의 쓰임새가 달라지게 돼버린다고요. 청와대의 용산 이전과 그 이후의 서울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광화문 도심이죠? 이게 용산이라고 딱 4km 떨어져 있어요. 가깝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각종 안보시설이 밀집돼 있고 역사문화유산이 많아요. 더군다나 뒤로는 뭐 북한산도 있지, 인왕산도 있지 해가지고 자연경관 보호 차원에서 또 제한이 가해져요. 광화문 도심은 3중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4km 떨어진 이 용산 일대에 광화문 도심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곳이 바로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14만 평, 그 주변 40년 돼서 썩 달이 된 용산 전자상가, 거기 20만 평, 21만 평의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가 한 80만 평 되는데 요게 다 평택으로 내려가면 요걸 반환받아서 용산 민족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거죠. 대통령 집무실이 여기로 오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은 기본적으로 반경 8km 이내에는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이게 국가 기밀이어서 다 완전히 공개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언론 기사를 참조해 보면 3.5에서 8km 이내 거리에 따라서 또 각종 제한의 강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단적으로 청와대 부근에 가면 효자동, 청운동, 삼청동, 가회동이 있죠. 거기는요 15m 이상, 그러니까 5층이지 5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역사 문화유산이 있는 탓도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 부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호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자 그 대통령직 인수위 쪽 얘기로는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면 기존에 가해지던 제한보다 한 절반 이하로 그 제한의 정도,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청와대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청와대로 인한 제한은 없어질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산하고 인왕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유산으로 인한 제한, 주한미 대사관, 정부종합청사, 이걸로 인한 제한, 그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와중에 다시 용산으로 청와대가 이전하면 이 지역에 또 제한이 가해지잖아요. 각종 제한의 규모가, 면적이 오히려 제가 볼 땐 2배가량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여기가 서울시내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이 정도면 면적이 얼마나 되냐? 수백만 평은 넘고 어쩌면 한 1000만 평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발 제한이 가해지게 돼버리면 서울 시내 안이 상대적으로 공동화, 비기된단 말이에요. 이게 2006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발표했을 때의 예상 조감도예요. 요게 111층 건물, 그 다음에 70층 이상짜리 건물이 몇 개였더라? 아무튼 여기에 그냥 초고층 빌딩 33개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개발 사업비 규모가 33조 원, 사업기간 10년 예상했는데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제 한 40조 원 되겠죠. 용산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던 것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조감도 상이지만 유추해 보면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이런 빌딩 쓸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 쓰죠. 현재 광화문에서 광화문역 그 옆에 가면 교보문고 빌딩 있잖아요. 그게 25층이에요. 그 일대 빌딩들 잘 보세요. 되게 그 높이라고. 교보문고 빌딩이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1.7km인가 1.8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공동에 가면 호텔 롯데가 있잖아요. 그게 38층이에요. 롯데호텔이 사대문 안에서는 제일 높은 거 아닌가? 더 높은 거 있나? 사대문 안에 40층 넘는 빌딩 없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2025년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업 운항을 시작하면 첫 노선이 김포공항, 용산이죠. 그 다음이 삼성 잠실 수소인데 김포공항, 용산, 삼성 잠실에는 UAM 복합 환승 대규모 터미널을 건설하겠다는 게 지금 서울시와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쪽에 오면 복합 터미널 못 지어요. UAM은 300에서 500m 상공을 날기 때문에 UAM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뻔히 내려다 보이는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무인 드론에 의한 각종 공격, 전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던데 절대 못 뜨죠. 여기 일각에서는 UAM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UAM은 기본적으로 한강을 따라서 운항하도록 노선이 계획되어 있어요. UAM이 빌딩들 빽빽한데 날아다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UAM 사업 백지화 가능성까지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UAM은 보통 산업이 아니에요.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용산이 왜 유망해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하고 UAM 복합터미널, 이 두 개 때문에 유망한 거예요. 용산이.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되면 이 두 개 사업이 엄청나게 차질 빚을 게 뻔한데, 서울 도심 한가운데가 거의 비게 되고, 거의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게 되고, 그 핵심 두 개 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하고 UAM 사업이 사실상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죠. 부동산 입지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고, 서울시 공간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서울 2040 플랜에서 한강을 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 한강과 일체화된 수변 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여기쯤 오게 되잖아요. 그 주변 일대 굉장한 제약이 가해지잖아요. 한강의 중요한 이 대목, 이쪽, 여기가 사실은 또 잘려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 보안 경호 문제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방금 한 주장이 결코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일보. 한강 비행 못한다? 당장 차이 없지만 용산 UAM 터미널 타격. 이코리아라는 뭐 조그만 언론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드론 택시 사업 백지화되나. 서울신문 드론 택시 초고층 랜드마크 청 집무실 용산 이전된 도시계획 흔들. 국민일보 숙성의 시간 필요. 오세훈 윤석열 당선자에게 용산 이전 신중론 전달. 두 분 다 앞으로 더 이상 추가 규제는 없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하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지켜질 가능성이 이렇게 희박해 보이는데, 인수위 쪽에서 굉장히 내세우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용산 이전이 호재라고 하면서 꼭 드는 게, 그리고 어쩌면 제일 내세우는 게 용산 민족공원 조성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죠. 근데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용산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 늦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사업이 계획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2027년 용산 민족공원 조성 들어가서 시민에게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2030년대 초중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용산 미군기지는 군사기지로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됐기 때문에 토양이 많이 오염돼 있어요. 요 오염된 토양을 미군이 자기 비용으로 정화시켜 한국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미군이 이 반환 비용을 아예 안 되거나 조금만 되려고, 그래서 한국 정부와
마찰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반환이 계속 늦어졌던 거예요.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용산민족공원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새로 짓자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영빈관을 신축하자. 그러면 지금 급하게 국방부 방빼라고 하면서 합참도 방빼 하면서 발생하는 군 지휘부 불만 또 사기 저하도 피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는 건데 이게 현재까지는 이분 혼자만의 제안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론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집무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책걸상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대통령 집무실,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빈관, 외국 국가 원수 왔을 때 연회도 베풀고 그분들 숙소, 이건 기본이고 거기에 경호동도 있어야지. 비서들 근무할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 청와대 경호 보안을 위한 각종 시설 장비들, 그거 있는 건물들도 있어야 되지. 대통령 집무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인력과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알기로 현재 청와대 면적이 12만 평인데 국방부 청사 및 그 국방부 직할부대들 한 10여 개 된다고 해요. 그런 그 부대들이 있는 곳의 면적이 6, 7만 평에 불과해요. 현재 청와대 면적이 절반에 불과하다니까? 그래서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에 있는 3.2km 떨어져 있더라고. 국방부 청사에서.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이용하고 영빈관은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기존 청와대 영빈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6km 떨어져 있어요. 집무실 관저 영빈관은 원래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 버리면 대통령 관저하고 영빈관, 대통령 집무실이 다 흩어져 있게 된다니까? 이러면요, 이 시설들 다 경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관저에도 경호 인력이 있어야 되지. 영빈관에도 경호 인력이 있어야 되지. 경호 인력이 두세 배 더 늘어나야 되고요. 그에 필요한 장비도 다 흩어져서 더 훨씬 더 늘어나야 돼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는 어쩌지 불편을 참으면서 견딜지 모르겠지만 그 후임 대통령은 절대 이걸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결국 대통령 집무실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대 모아야 된다. 근데 용산은 그 땅이 딱 두 곳이 있어요. 하나,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14만 평. 또 하나, 용산 민족공원 80만 평. 대통령 집무실이 제대로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15만 평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20만 평 필요할까? 만일이요. 용산 민족공원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80만 평 가운데 한 20만 평을 써봐. 경호 보안 문제 때문에 그 시설 바로 옆에 시민들 와서 잔디밭에서 놀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일정 정도의 완충 공간, 이격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칫하면요, 용산 민족공원이 반쪽짜리로 잘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현재로서는 정성장 센터장 혼자만의 제안이지만 저는 이런 게 나중에 가면 진짜 공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서울 2040 플랜에 나온 광화문 도심 미래개발 계획이에요. 뭐 4개 발전축을 설정을 했지만 가장 핵심 뭐겠어요? 국가 중심축이에요. 광화문, 시청, 서울역 그 밑으로 가면 용산, 여의도 요게 국가 중심축이에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이게 국가 중심축으로 소개돼 있고 서울 2040 플랜에도 국가 중심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축이 진짜 핵심인데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되면 이 발전축의 한가운데가 딱 잘려나가게 된다니까? 이건 광화문 도심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거. 역시 서울 2040 플랜에 나와 있는 계획이에요. 여의도하고 용산을 연결성을 강화해서 개발하겠다. 용산 여의도 간 기능 연계 확산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여의도가 제방한 쪽 면적이 87만 평으로 3대 도심치고는 너무나 작아서 여의도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위해서 여의도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 주변 영등포 중공업 지역 100만 평을 도심으로 설정했고, 또 하나가 용산과 연계해서 통합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개발하겠다. 이건 2018년 19년 박원순 시장 때부터의 서울시 계획인데 오세훈 시장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이걸. 용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옴으로써 용산 개발 계획의 차질을 빚으면 용산의 위력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건 바로 여의도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니까. 서울이 3대 도심이잖아요. 광화문, 여의도, 강남.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되면 방금 봤죠? 국가중심축이 들어가 있는 광화문 도심도 타격을 받아요. 여의도도 타격을 받아요. 서울 3대 도심 가운데 도심 두 곳이 타격을 받게 된다니까요? 이건 부동산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사건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의 공간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사건이라니까요. 서울에 4개의 발전축이 있는데 이 오른쪽 2개는 사실상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3개 발전축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이 국가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서울 2040 플랜에서는 국제 경쟁 혁신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게 국가 중심축이라고요. 요 가운데가 딱 잘려나가게 되는데 요게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요게 요 밑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요 축이요. 여의도 영등포 돼 있죠. 그 다음 밑으로 가면 구로, 그 다음에 가산, 대림이라고. 밑으로 가면 뭐예요? 광명이에요. 그 밑으로 가면 시흥이고, 좀 더 밑으로 가면 화성, 평택으로 이어지는 선이에요, 이게. 신안산선 라인이잖아요, 신안산선. 이게. 그쪽까지 다 영향이 간다니까요? 가운데 이 핵심 축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결국 서울은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축, 상암수색, 마곡, 김포공항, 이쪽으로 가면 인천공항이지. 중간에 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도 있고, 내장신도시 있고, 청라 있구나. 청라 있고, 인천공항, 요축이요, 요축. 그 다음에 이축, 청량리, 창동 상계, 왕십리, 성수, 건너면, 한강 건너면 삼성, 여기 잠실, 수서, 밑으로 가면 판교잖아, 판교. 이 2개 축으로 서울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 2개 축으로 서울이 발전하면 이건 곧 인천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용산 천도나 마찬가지라는 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 주관적 해석이지만 용산 천도는 단순한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한 사무실의 이전이 아니에요. 맨날 뭐 GTX 지나면 천지개벽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천지개벽할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좀 더 이제 보충 설명인데, 땅 파면 문화재인데 개발은 무슨, 청와대 이전에도 담담한 동네, 효자동, 청운동, 경복궁, 청와대 그 부근 동네들요. A공인중개소 대표는 땅을 파기만 하면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라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문화재 조사 과정을 개인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B공인중개 대표도 3,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짓는데도 각종 허가와 규제로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20층 이상 아파트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니까 기존 청와대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 이제는 개발 호재다 라고 하니까 현지 공인중개사 대표들은 땅만 파기만 하면 문화유산 나오고
인왕산, 북한산 등이 있어서 자연경관 보호 차원에서 규제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호재라는 그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또 알 수 있어요. 아니, 효자동, 청운동, 가해동, 삼청동은 청와대라는 시설이 없어지니까 호재라며. 근데 용산은 청와대라는 시설이 들어오니까 또 호재래. 여기는 청와대가 없어지니까 호재인데 거기는 또 청와대가 들어가니까 호재야?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서울 그것도 한가운데 규제 지역이 청와대가 옮겨감으로써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걸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더 늘어난다니까? 제가 봤을 때 얼추 계산해 보니까 서울 시내 한가운데의 규제 지역이 기존보다 2배는 더 늘어나요. 그러면 서울 시내 한가운데가 상대적으로 공동화가 되는 거지. 비계되는 거지. 밀도가 약해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각 지역별로 부동산 카페가 활성화돼 있죠. 성도분들 많은 그 카페에서 봤더니 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청와대가 용산으로 감으로 인해서 용산은 이제 확 뜨게 됐다.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UAM 사업 등 엄청난 곳이 된다. 뉴욕의 맨하튼을 봐라. 그리고 뉴욕의 뭐 허드슨 야든가 옛날에 퇴락했던 곳인데 또 엄청나게 재개발된 곳이 있어요.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GTX-B가 송도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제 송도도 국제도시에 걸맞는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국제도시, 해안도시가 될 수 있다. 그 글의 조회수도 높고 송도분들 좋아요도 많이 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다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용산은 청와대 이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힘든 땅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라는 곳이 비즈니스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안보시설이고 군사시설이라고 사실상 이게. 웬만한 군사시설보다 훨씬 더 등급이 높은 강도가 센 군사시설이라고요. 근데 GTX-B 라인 이렇게 가잖아. 송도, 인천시청, 부평, 뭐 이렇게 부종은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여의도 지나네. 여의도 지나서 용산 이렇게 서울역 이렇게 가는 건데 요 라인이 국가 중심주 서울 2040 플랜에서 국제 경쟁 혁신주 이게 반토막 나잖아요. 그러면 GTX B라인의 그 위상도 위력도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송도의 호재가 되냐고. 이게 부동산 카페에서 그걸 볼 때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부동산 카페는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모여있는 카페 같아. 부동산 카페는 그냥 무조건 자기 집값만 오르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집값은 어떻게 해서 오를 수 있는가, 자기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해야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뭔 일 생겼다면 무조건 호재래. 그리고 호재라고 전제해놓고 다 끼워 맞추니까 그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이전 추가 규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서 둘이 공감대를 이뤘다. 더 이상 추가 규제 없다. 이걸 철석같이 믿으면서 제가 며칠 전 올린 동영상에 추가 규제 없다고 대통령하고 서울시장이 오피셜로 확인한 거니까 길냥이 너는 청와대 용산 이전으로 용산 폭망한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틀린 거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반박 댓글 달았는데 여러분들 정치인들 말 믿습니까? 별로 안 믿잖아요. 아니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자신부터 선거 기간에는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해놓고 당선되자마자 용산으로 가겠다고 말을 바꿨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때 내가 당선만 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확 풀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당선되고 나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 늘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청와대 용산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 없다. 이 말은 믿기십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의 몸은
개인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 술 좋아하니까 나 시민들하고 소통해야겠어. 그럼 밤에 나가서 그냥 경호원들 다 물리치고 경호원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니까 혼자 나가서 편하게 시민들하고 만나서 맥주집에서 생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행정수반이고 국가원수고 국군 통수권자예요.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개인 맘대로.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임금이 뭐 하겠다 하면 신하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신하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왕정시대도 임금 맘대로 혼자 못했어요. 아주 특별한 진짜 독재자 같은 왕 빼놓고는.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던 왕들은 다 반정 일어나갖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막 그랬잖아요. 신하들 의견 제멋대로 무시했다고는. 왕정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공화정시대잖아요. 공화정시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자는 설사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 막상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겨가고 나면 경호나 보안 등의 문제 때문에 규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 집무실 가는데 경호 보안 문제 때문에 규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잖아요. 아마 그것도 의식했을 거예요. 부동산 유튜버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무조건 호재인 이유 뭐 이런 동영상도 있고 제가 본 동영상은 다 호재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유튜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10,000명 될까? 1,000명은 확실히 넘을 것 같고 한 10,000명 될까? 아마 부동산 유튜버가 없네. 청와대 용산 이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저 혼자이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그렇게 호재였으면 윤석열 당선자는 왜 선거 기간에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숨겼잖아요.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 청와대 용산 이전이 굉장히 논란이 많고 자신의 승리에 부정적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걸 보면 분명한 건데 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무조건 호재야. 부동산 유튜버들 보면요. 제가 이제 옛날에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 근거 없는 주관적 그냥 장밋빛 전망 가지고 마구들 얘기해요. 이분들은요. 청와대 용산 이전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플랜, 2040 플랜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도 안 보고 어떻게 청와대 이전이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앞에서 그 어떤 신문기사에서 얘기했잖아요.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도 효자동, 청운동 여기에는 별다른 호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은 뭐라고 나와요. 청운동, 효자동, 가해동, 삼청동 청와대 이전으로 호재다. 청와대가 없어져서 호재라는 거 아니야. 그동안 가했던 개발 제한 이런 게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도 많이 완화될 테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또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는데 용산도 호재야. 여기서는 청와대가 없어져서 호재고 여기는 청와대가 들어가서 호재고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런 주장을 서슴없이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의 부동산 기사들이고 이른바 부동산 유튜버라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충돌한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